임대주택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저희도 관련 영상을 자세히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당시 임대주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즉 다세대나 다가구 빌라 같은 그런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더 이상 신규 임대주택 등록을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아파트는 지난해 710 대책으로 이미 신규 임대주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규 임대주택을 받아주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런 비아파트도 받아주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지난 4월에 했었죠. 그리고 임대주택에는 이 세금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큰 게 양도세인데요. 이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지난 발표를 완전히 뒤집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번 4월에 발표했던 내용은 하지 않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저희 채널에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정확히는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지난해 710 대책으로 4년 단기 임대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8년 장기 임대만 가능한데요. 그나마 710 이후에는 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가능하죠. 지난 5월에 바로 이 비아파트들, 다세대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더 이상 신규 임대를 받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걸 뒤집었습니다. 이런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전히 신규 임대 등록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기존 정책을 철회한 겁니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갈팡질팡하고요. 아파트는 그렇다 그래도 이 비아파트, 이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이런 비아파트들은 사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하지 못하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이 공공임대주택을 이 민간인들의 임대주택으로 메워주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걸 없애면서 이 서민들의 전세난이 우려가 되자 다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양도세인데요. 이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기회에 한번 임대주택에 대한 이 세제 혜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겁니다. 이 임대주택 사업자들은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주택이 있고요, 또 남들에게 빌려주는 임대주택이 있죠.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본인이 가진 집을 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다주택자들은 어마어마한 양도세 중과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저걸 다주택자로 봐서 거주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한다 그러면 아마 임대사업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특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요건은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등록 당시에 기준시가가 6억이 안 돼야 되고요. 그리고 5년 이상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거주주택을 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죠. 근데 저 거주주택은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되고요. 자, 주의해야 될 것은 5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는 받습니다. 단 팔고 나서 그 사후에 저 5년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을 하면 됩니다. 사후에 충족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임대주택 혜택을 악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임대주택 틀을 정부가 2018년부터 시각을 좀 바꾸게 됩니다. 한마디로 임대주택이 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2018년부터 정부는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가급적 시장에 내놓고 팔아라, 이런 쪽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게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저 5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에 임대주택을 자동 말소 또는 자진 말소 하더라도 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그대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의무 임대 기간이라는 게 있죠. 장기는 8년, 단기는 4년인데요. 이 절반은 채우도록 했습니다. 이 절반을 채운 상태에서 굳이 저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5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그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거주주택을 먼저 파는 게 아니라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임대주택을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서 그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저분은 한마디로 다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민특법상 저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을 채웠다는 조건 하에서요, 여전히 거주주택을 팔게 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습니다. 단 기간 요건이 있어서요,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 또는 자진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잖아요.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요. 그래서 저거는 평생 한 번만 부여를 해드립니다. 여러 번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또 있죠. 바로 종부세 합산 배제인데요. 그래서 매년 9월이면 국세청에서 안내장이 날라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종부세를 포함시키지 않는 주택이 있는지를 묻는 안내장이 날라오죠. 그래서 본인이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이때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 번 신청을 해놓으면 매년 또 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합산 배제가 되면 저분들은 임대주택 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종부세 걱정 없이 그대로 임대주택을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주택에 부여된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죠. 자, 아까 설명드린 것은 임대주택은 그대로 두고 거주주택을 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거주주택은 살아야 되니까 그대로 두고 임대주택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양도세 혜택을 드리죠. 물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2018년 9.13 대책이라는 게 발표가 돼서요. 이때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그걸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요. 종부세 합산 배제와 이 양도세 혜택은 드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만 드립니다.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아무튼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본인이 집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경우에 그 임대주택을 팔 경우에도 양도세 혜택을 드립니다. 바로 저겁니다.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는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8년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장특공제를 50%를 적용을 해드립니다. 보통의 경우에 다주택자들은 장특공제는커녕 양도세 중과가 되죠. 근데 저렇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요건을 맞춘다는 전제하에 양도세 중과는 안 하고요. 여기에 심지어 장특공제 50%라고 하는 엄청난 혜택을 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기서 10년 이상은 장특공제 70%라고 돼 있는데요. 저 규정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혜택을 보기가 불가능해졌죠.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정부가 작년에 7.10 대책에서 4년 또는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지나면 바로 임대주택을 자동 말소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맞추기는 지금 불가능해졌습니다. 8년이면 임대주택을 해제해버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렇게 8년을 채워서 장특공제 50%를 받는 주택 임대 사업자도 계시지만요. 중간에 임대주택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기간을 못 맞추고요. 그럴 경우에 이분들은 양도세 중과를 맞게 되죠. 정부가 이 임대주택에 대한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에 법을 고쳤습니다. 즉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을 채웠다는 전제 하에요. 저 임대주택을 중간에 자진 말소하고 그 이후 1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팔면 그때는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기간에 맞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지난해 했죠. 임대사업자들이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집을 팔 수 있게 그런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본인이 자진 말소하고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요. 바로 지난 4월에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이 1년을 6개월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자진 말소하고 빨리 시장에 매물을 내놔라. 그래야 우리가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바꾸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을 중간에 자진 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서 정부가 자동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임대주택이 이제 일반 주택으로 바뀌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아무 때나 팔아도 저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히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가 기간을 다 채워서 자동 말소가 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양도세 중과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바로 지난 4월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이렇게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도 자동 말소 이후 6개월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임대주택에 관한 한 자동 말소학원, 자진 말소학원 무조건 6개월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 빨리 팔아라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이 발표 이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참 많은 비판이 제기가 됐고요. 이 임대주택들은 아파트같이 잘 팔리는 물건도 있지만요. 대개 임대주택은 아파트가 아니라 비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빌라, 원룸 이런 것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시장에 내놔도 잘 안 팔리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 혜택을 준다니 무슨 얘기냐. 굉장히 큰 반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바로 이번에 이 정책을 철회하기로,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리를 드리면요. 저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드리고요. 기간을 다 채워서 자동 말소된 경우에는 아무 때나 임대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 자동 말소와 자진 말소의 경우에 어떤 경우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지요. 현행은 왼쪽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발표했던 게 개선안이죠. 그런데 개선안은 이제 잊어버리셔도 되겠습니다.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동 말소의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 당연히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간 제한 없이 아무 때나 임대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요.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의 2분의 1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요. 세입자 동의를 받아서 자진 말소하고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 중과는 배제가 된다.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왜 이번에 저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를 철회를 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온다. 매물 잠김 현상이 있다. 그런 시각이 있죠.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을 봐야 됩니다. 자, 현재 이 민특법 규정에 의하면요. 이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의 권한은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 제한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재계약도 계속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집주인들이 이 재계약 요구를 거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세입자들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 문제를 자세히 한번 다뤘는데요. 당시 부동산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통 일반 주택의 경우에 지금 세입자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을 했죠. 그래서 2+2년, 4년까지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요.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이 임대주택에서는 그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필요 없다. 왜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고작 2+2에 불과하지만 이 주택임대 사업자들의 주택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이라 그러면 최대 8년까지도 임대료 거의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구조거든요. 세입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민간 임대주택들이 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이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상당 부분 떠맡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 강화가 바로 이 임대주택 공급 감소라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그런 점에 주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임대주택을 매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임대주택을 팔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한테 파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말소하고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소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세입자한테 가서 임대주택 말소할 테니 동의해 주십시오 라는 저 동의서인데요. 그거 가져가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제가 세입자라도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 말소를 위해서 적지 않은 이사비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대주택을 팔려고 한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은 채웠다. 그런데 세입자는 동의를 안 해준다. 그래서 그냥 팔라고 한다. 자, 이렇게 팔 경우에 양도세 중과 될까요? 안 될까요?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럴 경우 양도세 중과 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즉, 자진 말소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고요. 저 세입자 동의서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을 해야 자진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자진 말소 이후 1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됩니다. 따라서 자진 말소 절차 없이 그냥 딱 팔 경우에는요, 양도세 중과는 당연히 되고요. 여기에 의무 임대 기간을 맞추지 못한 과태료까지 부과가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동 말소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4년 또는 8년이 지나면 자동 말소가 되죠. 그럴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없이 말소가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팔 수가 있죠.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